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백병원 산부인과의 노지연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들도 잘 모르고 또 의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자 여성 갱년기 바르게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 갱년기를 알려면 그 순서가 있는데 그 목차는 보통 폐경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폐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난소 기능이 완전히 멈추어서 월경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우리가 폐경이라고 합니다. 흔히 여성들이 폐경이라고 하면 그냥 생리가 단순히 멈추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폐경이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생리를 꾸준히 하다가 완전히 멈추고 그로부터 1년간 생리가 없을 때 그 역으로 그 전의 시간이 폐경이 됐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간 생리가 없을 때 그 전 마지막 생리했던 시기를 폐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통 초기 마지막 월경 주기로부터 5년간이 보통 초기 폐경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때 골밀도 소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초기 폐경기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후기 폐경기는 그 이후에 그냥 이제 폐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평균 연령을 보시면 외국의 경우는 보통 51세, 우리나라는 49.7, 보통 50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거는 어떤 뭐 식습관, 어떤 뭐 사회적 경제적 위치, 인종 이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보통 뭐 초경 연령이나 뭐 사회 경제적 위치나 체중이나 인종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폐경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뭐 초경을 빨리 하면 폐경이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폐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갱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폐경과 갱년기는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갱년기는 조금 더 이제 의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폐경 이행기라고 해서 생리가 이제 불규칙해지면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부터 해가지고 월경이 불규칙해지다가 마지막 월경까지의 시기를 폐경 이행기라고 하면 폐경 주변기는 폐경 이행기하고 마지막 월경이 끝나고 1년까지의 기간을 합쳐서 폐경 주변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게 갱년기이기 때문에 사실 갱년기는 월경이 불규칙해지면서부터 폐경이 끝나고 폐경이 되고 나서도 한 1, 2년 정도를 포함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길게 보면 한 8년, 10년, 짧게 보면 한 4, 5년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 이제 결국에 일어나는 게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맨 처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폐경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측정하는 호르몬이 난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FSH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것이 증가하는 게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보통 폐경 전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우리가 흔히 FSH가 25 이상이 증가되면 25보다 높으면 이거는 난소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40이나 50 이상이 되면 폐경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 번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진 않지만 난소의 기능을 평가할 때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황체 호르몬인데 지금 나오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들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난포 자극 호르몬이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황체 호르몬은 FSH 상승보다는 훨씬 늦게 상승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폐경의 주요 진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프로게스테론도 우리가 이제 배란되고 나오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인데 이것도 사실 폐경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드로겐은 폐경 전 여성에 비해서 폐경이 되면 좀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폐경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노화로 인해서 난소나 또 부신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경 후에도 안드로겐은 계속 합성은 되지만 자체는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뮬러리안 호르몬이라고 해서 AMH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여성의 우리가 요즘 많이들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난소의 나이, 실제 난소의 나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소의 나이라고 많이들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난포의 개수, 난포의 예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 배란될 난포가 얼마나 남아있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측정 결과가 난소의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난소의 나이가 같이 결과에 나오게 되는데 보통 난소의 나이는 50까지만 나오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측정해서 우리가 이제 가임기 여성에서는 내가 임신 능력이 얼만큼 이제 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갱년기 여성에서 사실 이것까지 측정하지 않아도 증상과 여러 가지 현상만으로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난소의 여력을 알고 싶은 분들은 AMH를 측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은 폐경시에 나타나는 결과들에 이제 결국에 이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것은 결국에는 난소의 기능이 멈추게 되면 에스트로겐은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폐경 후에는 말초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E1이라는 에스트로겐이 주된 에스트로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폐경 전에 E2에 비해서 훨씬 기능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 폐경 후에는 확실히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호르몬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에스트로겐은 이제 거의 만들어지는 게 결국 지방 조직에서 일부 만들어지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에 가장 먼저 우리가 여성들이 느끼는 거는 배란이 잘 안 되니까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또 월경이 제대로 안 하니까 좀 월경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이런 것이 반복되게 되는 이런 월경 장애가 생기게 되고, 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증상이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나 갑자기 땀이 나는 바람과 같은 혈관 운동성의 불안정이 생기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 등을 좀 느끼게 되고, 또 에스트로겐이 주로 이렇게 작용하는 장기가 이제 질이나 방광 쪽인데, 지상피 세포가 위축함으로써 성관계 때 아픈 성교통이나 또는 외음부의 이제 가려움증 또는 피부의 위축, 그런 걸 느끼게 되고, 특별히 방광염이 아닌데도 실제로 배뇨곤란을 느끼거나 또 방광염도 자주 생기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등이 좀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에스트로겐, 우리가 흔히 폐경이 되면 난 생리 안 하니까 너무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워낙 생리 때문에 좀 힘들었던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실제로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장기는 이렇게 뇌, 간, 뼈, 피부, 심장, 유방, 자궁, 난소 외에 다양한 분야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생리를 안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의 이런 작용해야 될 부위에 작용을 못하게 됨으로써 실제로는 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이제 발생하는가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발생을 하지만 그 기전으로서는 뇌에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두 군데를 걸쳐서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거나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생리를 좀 못하게 되는 현상도 생기게 되고, 실제로 이런 이제 작용들이 멈추게 되면서 생리를 안 하게 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렇게 혈관 운동 증상이나 정신적 증상, 인지 기능 위축 작용 등이 있고, 만성적으로는 결국 암이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폐경 갱년기라고 하면 여성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이제 느끼는 거는 생리 주기가 좀 짧아진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느려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 두세 달에 한 번 했다가, 그리고 다시 뭐 생리를 3주에 한 번 했다가, 다시 뭐 서너 달에 한 번 했다가, 이런 식으로 생리가 굉장히 좀 불규칙해지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생리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차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이제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건 이제 내가 뭔가 이게 좀 변화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이제 안면 홍조라고 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얼굴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얼굴이 이제 달아오르거나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것들이 좀 더 심해서 얼굴 전체가 빨개지는 그런 증상들이 많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이고, 이게 폐경에서 거의 한 80%,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이런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 이것 때문에 산부인과를 찾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겠습니다. 보통은 길게 가는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한 26%,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6에서 10년 정도까지도 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4, 5년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뭐 사그라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좀 그래도 이제 심한 게 한 1, 2년 그러면서 조금 작아지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상체에서부터 열이 오르면 목이 달아오르고 이제 머리 끝까지, 그리고 온몸이 다 빨개지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고, 땀을 계속 흐리고 몸을 막 추워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환자들이 좀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뭐 흑인이나 또는 흡연을 하거나 비만한 경우에 조금 더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체적 변화로 이제 생식기 위축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나타나는 거는 아니고,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질 점막이나 방광의 쿠션 역할을 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그런 섬유들이 이게 얇아지면서 굉장히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질 주변에 이제 혈류량도 감소하고 점액 분비가 저하되면서 아무래도 질에 이제 분비물이 적게 되면 성교통을 느끼게 되고, 질 입구도 이렇게 좁아지게 돼서 조금 더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내부의 산도도 떨어지게 되면서 질염이 증가하게 되는 증상이 있고, 또 질과 자궁을 지지해주는 뭐 인대나 이런 것들의 긴장성이 상실되면서 골반이 이완되고, 결국에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죠. 우리 자궁이 이렇게 빠진다. 그거는 실제로는 폐경도 관련이 있지만, 분만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폐경되고 나면 이것이 급속히 이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신체 변화는 흔히 말하는 이제 소변 볼 때 불편하다, 돌아서면 소변이 보고 싶다, 밤에 계속 소변을 참기가 어렵다, 이런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들 호소하세요. 이것도 초반에 느끼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위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양성은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배뇨 장애를 호소하게 되고, 요로 가면 뭐 자결감, 배뇨 곤란, 요 소변을 못 참는 급박뇨,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흔하게 폐경 전에 비해서 훨씬 좀 많이들 호소하시는 증상이시고, 또 분만을 하셨던 분들에게선 좀 더 요실금은 사실은 폐경 전에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폐경 후에 조금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궁도 이제 작아지게 돼서, 우리 자궁이 보통 달걀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자궁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거의 명치 끝까지 올라오게 될 정도로 커지지만, 실제로 달걀 정도 크기였던 자궁이 조금 더 위축되면서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폐경됐다고 바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유방도 좀 지방으로 대체되면서 조금 퇴화되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되고, 피부는 특히 이제 폐경 여성에서는 피부의 콜라겐 성분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급속히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좀 피부의 노화를
느끼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뼈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초기 폐경기 한 5년 정도, 특히 초창기 1, 2년 정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원래 에스트로겐이 하게 되는데, 그런 작용이 이제 안 하게 되니까 굉장히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부족했을 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골 소실이 가속화되어 골다공증의 가능성을 좀 증가시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골절의 호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호르몬 이제 섭취가 당연히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은 하겠지만, 폐경 이전부터 충분히 칼슘도 섭취하시고 비타민 D도 섭취하셔서 골다공증 위험도를 좀 낮추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 또 굉장히 이제 유제품 같은 뭐 단백질, 칼슘 제제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적절한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신다는 거. 왜냐하면 뼈 자체도 강도가 중요하지만 뼈를 받쳐주는 근육과 인대들의 강도가 받쳐지는 게 조금 더 이렇게 강화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 같은 것도 이제 하시는 게 좋지만, 실제로 젊은 사람들 같이 이제 과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란 듯이 본인의 운동 능력에 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라면 한 80%, 더 적게 하시는 분이라면 60% 수준으로 좀 천천히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하게 운동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폐경되면 내가 너무너무 깜빡거린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차가 굉장히 뇌 전반에 걸쳐서 분포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기전이라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인지 기능이 조금 감소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이제 심혈관계 질환, 이것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바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 보통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 훨씬 적은 이유는 실제로 이제 에스트로겐이 심혈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폐경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50세 이후에는 남성과 같은 정도의 그 위험도를 갖기 때문에 심혈관에 이제 변화가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오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의 탄력을 좀 증가시켜주고, 또 그 혈중의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우리가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폐경기에는 결국에 콜레스테롤이 안 좋아지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우리가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감소하는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게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많이들 호소하시는 거, 잠을 잘 못 잔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호소하세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야간에 땀도 나고 막 확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수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고, 자다가도 깨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거, 원래 이제 우리가 진짜 우울증이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을 받아야 되지만, 우울감을 좀 많이 느끼세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여성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긴 해요. 실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우울감이나 뭐 감정의 기복, 이런 것들이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호르몬뿐 아니라 본인의 이제 신체 변화, 또 이제 그때 자녀분들이 많이 이제 떠나는 시점, 그러니까 떠난다는 게 옛날보다 지금은 결혼이 늦어져서 그때 이제 뭐 결혼해서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가 지나거나 이제 대학에 가거나 이러면서 집에서 이제 본인들이 갖는 이제 빈둥지 증후군,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좀 여성들이 굉장히 좀 감정의 변화, 우울감 등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제 신체의 변화를 느끼는데, 이게 되게 묘하게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옷이 좀 안 맞게 되는 게 생기는데, 우리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해주는 역할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성은 남성보다 지방이 좀 많은데, 그 지방들이 엉덩이하고 허벅지에 좀 집중적으로 지방이 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허리나 배에는 내장 지방은 좀
같은 무게라면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이 이제 줄어들면서부터는 피하 지방이 늘어나면서 허리가 두꺼워지고 약간의 그 이제 일자 몸 형태가 되면서 여성 특유의 몸의 그 상태가 조금 바뀌게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라겐이 감소해지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도 깊어지고 피부가 굉장히 좀 건조해지는 걸 많이들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많은 변화, 우리 신체 변화, 그냥 말씀드려서는 별 변화가 아닌 것 같긴 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좀 얼굴 빨개지면 뭐 좀 시원한 데 있으면 되고, 땀이 나면 좀 뭐 그것도 땀 닦고 좀 시원하게 있으면 되고, 뭐 잠 못 자면 뭐 수면제 좀 먹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단순한 이런 현상만을 위한 치료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이런 여성 호르몬이나 아니면 다른 약물 치료든지 간에 이런 치료를 이제 설명드릴 때는 많은 여성분들께 여성이 이제 폐경됐을 때 얼마나 노화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먼저 드리게 되죠. 우리가 여성의 노화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분만하고 나서 본인들이 많이 늙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실제로 분만을 하고 나서 몸이 좀 예전보다 훨씬 못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노화가 그렇게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는 분만이 좀 늦어지면서 노화가 좀 진행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예전에 이제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분만을 하고 나면 이제 회복되고 어느 정도의 이제 회복을 하고 호르몬이 이제 분비도 되고 몸의 변화는 좀 이렇게 체중이 좀 조금 늘어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변화는 아닐 수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처음에 본인이 느끼는 거는 외모의 변화죠.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뭔가 예전 같지 않다, 뭔가 늙었다 이런 변화를 먼저 느끼게 되고 몸이 예전에 입었던 옷들이 뭔가 허리 부분이 다 안 맞고 옷을 입었을 때 그 옷 맵시가 예전 같지 않다. 이거를 가장 먼저 이제 외모를 조금 보면 느낄 수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얼굴이 너무 달아올라서 불편하고 그다음에 내가 막 뭔가 좀 우울하고 내 자신이 예전 같지 않은 좀 뭔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제 다 된 건가 막 이런 아직 사실 50이면 젊은데 그런 우울감들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관절이 여기저기 이제 아프게 돼요. 관절통. 뭔가 손 아구마든 막 뭔가 어디가 다 이렇게 뻣뻣하고 아픈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여기저기 몸 근육통들도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본인은 잘 모르지만 그 시기에 이제 혈관에서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이제 결국 심혈관 질환이 좀 증가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골다공증이 좀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에는 뭐 질점막도 위축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여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몸속의 노화를 그대로 뭐 인지기능의 노화도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치료를 잘 받으러 안 오기도 하고 나는 괜찮다 그래서 뭐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특히 요즘에 많은 인터넷 자료에 의해서 잘못된 이제 정보를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들 아시는 뭐 유방암에 대한 걱정, 또 주변에 워낙 유방암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걱정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대한 치료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제 저는 좀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제가 추천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우선은 치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비약물 치료, 여성 호르몬이 아닌 그냥 치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증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여성 호르몬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2년 이제 미국
남스라고 해서 북미 이제 학회에서 어떻게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좋냐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실제로 여성 호르몬은 우리가 바조모토 심텀이라는 건 아까 혈관 운동성 장애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결국 얼굴이 확 달아오르거나 뭐 땀이 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비뇨생식계통, 결국 질점막이나 그다음에 방광 이런 것들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은 결국 여성 호르몬밖에 없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이런 호르몬의 그 위험도는 굉장히 그 호르몬 종류에 따라서, 또 호르몬 용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호르몬을 얼마큼 오래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언제 시작했느냐,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같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위험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결국 환자분들이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의사들이 정해서 이제 이건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위험도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해드려야 하고, 또한 이런 치료를 할 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큰지 아니면 위험도가 더 큰지를 계속 평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평가를 계속 하면서 우리 환자가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할지 아니면 끊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여성 호르몬 이제 안 드시다가 한 10년 정도, 65세 정도, 막 60세 이 정도 돼서 친구분들 모임에 가셨다가 친구분들이 너는 왜 이렇게 젊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인이 이제 호르몬 드신다고 하면 호르몬 처방을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여성 호르몬은 60세 이전 또 폐경된 지 10년 이내에 해야 이익이 훨씬 크지, 만약에 폐경된 지 10년이 지나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60세 이후에 사용하는 건 실제로 이익보다는 위험도가 더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전증이나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에 오히려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뿐 아니라 원래 이 가이드라인도 그렇지만 호르몬 치료는 권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때는 이미 안 드신 채로 적응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드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호르몬은 제때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제대로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 체크해가면서 어떤 증상들이 이제 계속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래프라서, 보시면 이렇게 에스트로겐만 사용할 때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사용할 때 실제로 보면 에스트로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빨간색은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거고, 파란색은 위험도가 훨씬 더 낮은 거라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혈전증이나 뭐 동맥색전증은 약간 높을 수 있지만 나머지 질환들은 훨씬 더 에스트로겐만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게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심혈관 질환이나 그다음에 뇌졸중이나 유방암 같은 게 조금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좀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제가 이제 좀 강의 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팅동팅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폐경을 늦출 수도 있냐고 하셨어요. 47세 3개월 전부터 생리가 불규칙하면서 한 달 내내 분홍빛이 보이기도 하는데 폐경이 시작된 건지 아직 진료는 받아보지 않았다고 하셨네요. 사실 우리 폐경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아마 47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갱년기죠. 폐경이라는 거는 완전히 생리 끝나고 1년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이제 분홍빛 보이는 건 이제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한 거고, 이런 경우에 이제 폐경이 시작됐다고, 이제 갱년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완전히 폐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도 환자분이 불편하냐 여러 가지 증상을 보고 호르몬이 굳이 우리가 완전히 호르몬이 바닥 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환자분을 진료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호르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폐경을 늦춘다는 것은 없고 호르몬을 줘서 부족한 호르몬을 채우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호르몬 치료하기 전에 뭐 유방암이 있는지 자궁 내막암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뭐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사하고 이제 본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드짱님, 만성 갑상선염이 있어서 고함량 셀레늄 영양제로 먹고 있는 48세 여성입니다. 주의사항에 이 영양제가 생리량도 늘리고 생리 일정을 빠르게 한다고 봤어요. 실제로 2달째 계속 생리를 빨리 하고 양도 많고 지난달은 2번이나 생리를 했는데 이 영양제를 스탑해야 하는지 갑상선염이 있을 때 셀레늄 영양제가 치료제로 이걸 먹는 건지 그냥 단순 영양제라면 우선은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약을 끊어보고 출혈이 있을 때는 산부인과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갱년기 때 출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리가 가는 과정은 원래 이래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원래 출혈이 있을 때는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자궁 경부에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거에 이상이 없을 때 이제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생리 이렇게 불규칙한 출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먼저일 걸로 보이고 그 다음 셀레늄 영양제가 고함량인 경우에 꼭 정말 필요하다면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끊어보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폐경하면 호르몬 분비 절제로 인한 장점. 글쎄 저는 제가 이제 많은 환자를 보면서 여성이 호르몬 분비가 없어지면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물론 생리통이나 뭐 생리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받았던 사람이라면 폐경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호르몬이 분비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그때부터 직면하는 그 건강상의 문제는 굉장히 저는 이제 60, 70, 80대 분들을 계속 보기 때문에 장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임신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60대에 임신을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좀 산모에게도 아기에게도 조금은 좀 부담되고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르몬은 굉장히 여성에게 중요하고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50, 예전에 50이 굉장히 나이가 좀 많은 거였어요. 40대에는 이미 며느리를 얻고 50대는 노인의 삶을 살았던 아주 예전에. 그리고 아마도 인류가 제가 하느님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50 이후에는 아기를 낳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 인간의 그 수명에 대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저 혼자 그냥 생각도 해보는데 이렇게 제가 갑자기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제 말을 갑자기 제가 말을 두서없이 하면서 그러네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호르몬이 없어지면서부터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호르몬은 계속 될수록 좋다. 그래서 없는 것은 결국에는 좀 보충이라도 해주는 게 좋은데 다만 그것도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 건강이 허락해야 되지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호르몬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유방암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망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되냐. 사실은 전문가한테 상담하려면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사실 뭐 폐경기가 병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주변 사람한테 많이 물어보게 되고 뭐 누구는 호르몬 먹고 유방암에 걸렸다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겁도 나고 또 우리나라 여성암 지금 실제로 여성암 발생률 1위가 거의 이제 유방암이라고 볼 수 있죠. 갑상선암 1등이긴 하지만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여성암 거의 1등이 이제 유방암인데 그것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이고 호르몬하고 관련 없이도 워낙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면서 여성암 중에 유방암이 1등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호르몬을 먹어서 유방암이 걸린다기보다는 유방암이
있을 때 호르몬을 먹으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배제하고 호르몬을 드신다면 크게 유방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저는 호르몬 분비 절제로 인한 장점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아무튼 호르몬은 꼭 필요한 건데 이제 아마도 여성에서 이제 임신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류를 만들면서 그때까지만 분비 이제 되도록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 생도라즈님이 이제 혹시 갱년기에 질 건조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호르몬이 그 질 점막을 이제 쿠션처럼 도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혈관도 이제 많이 발달하면서 당연히 이제 분비물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질 건조증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그런 것들이 위축 딱 납작해지고 혈관도 위축되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납작해지면 분비물도 안 나와서 건조해지고 또 위축되면서 이제 우리가 관이 이렇게 위축되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질도 좀 좁아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해피투게더님, 내막 제자리암으로 자궁 난소 적출한 지 3개월 다 되어 가는데요. 열 오르면서 식은땀이 하루에 3-4번 정도 오고 어깨 통증도 심하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우선 자궁 내막 제자리암. 근데 자궁 내막의 제자리암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궁 내막의 제자리암은 자궁 내막암보다는 훨씬 이제 그 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궁 내막암은 원칙적으로는 호르몬 치료는 좀 금기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너무 힘들다면 실제로 일시적으로 자궁 난소를 다 적출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만 일시적으로 한 1-2년 정도 써보는 것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치의 살쪄님, 갱년기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몸 관리? 사실 갱년기 이후라고 해서 어떤 몸 관리가 더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폐경되면 대사가 느려지면서 체중이 늘게 됩니다. 거기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복부 지방이 늘면서 허리가 좀 더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또 대사가 느려진다는 건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인데 나는 옛날하고 똑같이 먹는데 정말 체중이 계속 늘어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옛날과 똑같이 먹을 수는 없고 좀 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도 탄수화물보다는 비타민, 그러니까 채소와 야채, 그다음에 고기 이런 단백질, 양질의 음식을 드셔야 되고 양은 조금 더 줄여서 드셔야 되고 또 운동은 과하지 않은 운동으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사실은 뭐 모든 건 똑같죠. 갱년기 이후에만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좀 과격한 운동은 아무래도 뼈에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절한, 그러니까 내 강도에서 더 넘어서는 운동을 하기보다는 내 강도에서 좀 낮게 해서 조금씩 올리는 그런 좀 모자란 듯한 운동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38세의 수술로 자궁 난소 절제로 극심한 갱년기가 와서 현재 안젤릭 복용 중인데 우선 38세의 수술로 자궁 난소를 다 절제했다면 아마도 여성 호르몬제 중에 안젤릭이 아닌 에스트로겐 제제를 드셨을 것 같은데 안젤릭은 보통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 호르몬인데 아마도 에스트로겐 제제에 부작용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같이 되어 있는 거를 복용 중이시네요. 근데 지금 몇 살이신지를 몰라서 만약 지금 나이가 아직도 뭐 50 이전이라면 용량의 뭐 에스트로겐 제제 중에 뭐 2mg짜리라든지 조금 더 높이 있는 거를 조금 복용하시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노미연님의 연령을 몰라서 연령이 좀 더 높다면 더 높이는 것보다는 그냥 안젤릭 복용하시면서 이소플라본 승마 같이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검사는 하시겠지만 뭐 유방이나 다른 검사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장나무님이 물어보셨는데 생리혈이 예전 같지 않고 생리대에 묻어나지 않는다. 3박 4일에서 끝나고 자궁 경부 쪽에 혹을 제거한 적이 있었는데 또 그 자리에 이제 뭐가 보인다고 하고 그 때문에 생리량이 적은 건지 물어보셨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생리혈이 예전 같지 않다면 아마도 난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리혈이 감소하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자궁 경부 쪽에 혹을 제거했는데 그쪽에서 뭐가 보인다는 건 이거랑은 상관없지만 아마도 혹이 조금 더 자란 게 아닌가 싶고, 또 오히려 그렇게 혹이 있으면 생리량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지 그것 때문에 생리량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의 나이가 사실 만약에 이제 갱년기 49세, 49세라면 사실은 이제 갱년기 때문에 적어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갱년기에 따른 뭐 증상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고 산부인과를 반드시 좀 방문하셔서 갱년기에 대한 상담하시고 조금 뭐 증상 있으시다면 치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미연님은 40세라고 하셨네요. 나이가 많이 젊으셔서 사실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안젤릭을 들이신 건 아마 그 선생님도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이렇게 난소와 자궁을 절제하신 분은 에스트로겐만 쓰는 게 훨씬 더 이제 좋기는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게스테론이 그나마 좀 오래 사용하면 유방암의 위험을 조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에스트로겐만 쓸 수 있다면 한번 에스트로겐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지 싶어요. 저는 30대 폐경된 분들은 적어도 폐경까지는 반드시 여성 호르몬을 써야 되는데 노미 언님처럼 이렇게 자궁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에스트로겐만 사용을 하고 자궁이 있으신 분들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된 좀 클리멘이라는 그런 호르몬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연님은 뭐 이소플라본 승마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윤소겸님, 작년에 폐경후 계속 리비알 먹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에 다른 프로게스테론 성장 호르몬 받으면 좋을지. 리비알 드시면 사실 여성 호르몬 쪽으로는 굳이 드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글쎄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마 노화 때문에 받는 거를 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갱년기에는 리비알은 드시면 굉장히 좋은데 성장 호르몬은 그냥 선택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나님, 저는 43세고 생리도 꾸준히 잘하고 있는데 언제 폐경이 올 건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걱정이시군요. 아직 43세고 생리 잘하면 특별히 결정하실 건 없으시고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한 50세 정도 되시는데 보통은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뭐 언니나 엄마분이 뭐 언제 폐경됐는지 좀 아시면 되고 만약에 생리가 좀 불규칙해지거나 나는 그래도 너무 궁금해 하신다면 우리 난소의 기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AMH라고 해서 난소의 이제 여력을 볼 수 있는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뭐 FSH라고 난포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E2라고 해서 에스트로겐 수치를 알 수 있는 난소의 기능을 평가하는 호르몬을 검사해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이제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뭐 그게 증상이 생기면 그때 이제 갱년기라고 시작하셔서 호르몬 상담을 해보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선난이님, 51세 왼쪽 난소나팔 제거했는데 호르몬이 나오나요? 왼쪽만 제거했다면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만약에 오른쪽 난소가 기능을 한다면 호르몬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51세라면 이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폐경에 이르는 나이여서 만약 폐경이라면 나오진 않겠죠. 사랑전님, 자궁 성근증이 있는데 호르몬 먹어도 되나요? 이제 자궁 성근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궁 이제 근육중이 두꺼워져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폐경 이전에는 생리량이 많거나 생리통이 심한 증상들을 좀 겪게 되죠. 그런데 이제 폐경이 되면 자궁 성근증이 있어도 이제 증상이 없으시니까 물론 이제 성근증 자궁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의 이제 고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호르몬을 먹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십니다. 명치의 살쪄님은 갱년기 우울증 어떻게 건강하게 극복할까요? 운동하는 게 좋을지, 어떤 운동이 좋을지. 사실 갱년기 우울증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환자분들. 이유 없이 힘도 없고 우울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정말 많이 오셔서 사실 제가 산부인과를 하면서도 생각보다 저는 이제 거의 갱년기 환자를 주로 보다 보니까 많이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우울증 사실
이 자체를 극복한다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산부인과에서 검사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호르몬제가 복용이 가능하다면 호르몬을 먼저 복용해보시고 이게 좀 기분이 나아지는지 너무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지 마시고 좀 나아지는지를 조금 보시고 나아지면 다행이고 만약에 나아지지 않고 계속 우울하시면 그럴 때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이라는 게 감기와 같아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하고 조금 협진해서 조금 그때만 조금 우울증 약을 조금 드시고 좀 지나면 괜찮아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극복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호르몬의 금기증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유방암이 있다든지 뭐 뇌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심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호르몬을 못 드시는 분들은 저는 그럴 때는 이제 우울증 약을 잠시 드셨다가 끊는 거를 좀 추천하기는 합니다. 갱년기 영양제 좋은 것? 영양제는 제가 잘 그렇게 그거는 아닌데 사실 제가 예전만 해도 환자분들에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사시는 게 가장 좋다. 음식으로 섭취하시라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이제 약간 이제 갱년기에 접어드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잘 먹으려면 이걸 다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음식으로 섭취한다는 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라서 실제로 그게 안 되면 영양제도 이제는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제 제가 실제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몸이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이제 힘드니까 제가 아무것도 저는 영양제 같은 걸 안 먹었었는데 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먹으니까 조금 나을 때가 있고 이제 저는 막 계속 먹지는 않지만 좀 필요하면 한 번씩 먹고 이제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영양제 굉장히 선전 많이 하시니까 뭘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타민 D라든지 그런 종합 비타민제도 괜찮고 뭘 추천하는 건 제가 따로 그런 거 없어서 그런 건 이제 어느 것이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제약회사에서 나온 거 드시면 되니까 그거는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이동그라미님은 폐경 후에 나타난 증상을 모두 경험하고 있으시네요. 그렇죠? 10년 가까이 고생해서 힘들어요. 제일 불편한 건 허리 통증이 제일 심한데 이것만이라도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동그라미님은 사실은 제가 폐경 되신 지 이제 10년이 지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모든 우리가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모두 폐경으로 인한다고 나타날 수는 없지만 이제 이게 정말 디스크가 있냐.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르몬을 먹었을 때 좋아지면은 그나마 단순 관절통이고 계속되면 그건 당연히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가서 그 질환에 대한 평가를 받고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 이동그라미님은 10년 정도 이제 이미 호르몬제를 안 드셔서 사실은 지금 이제 호르몬제 드시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다른 질환은 없고 건강하시다면 허리 통증에 대한 거는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운동을 배우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엔젤님, 리비알은 최장 몇 년까지 복용해도 될까요? 저는 50대 중반인데 4년째 복용하고 있으시고 오래 복용하고 싶거든요. 유방암 괜찮을까요? 물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걸 궁금해 하세요. 리비알 최장 몇 년?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는 저게 정해진 건 없고 당연히 어떤 유방암이 생기거나 그럼 당연히 끊어야 되지만 그래도 50대에는 호르몬을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특히 리비알은 유방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호르몬입니다. 물론 리비알도 장기 복용한다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특히 4년 복용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요. 50대에는 복용하시는 걸 권하고 싶고 60대는 이제 우리가 계속 매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60대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드실지 말지를 정해야 되고 70대는 좀 가급적이면 좀 그래도 이제 끊는 거를 좀 추천을 하긴 하는데 환자분들에서는 굉장히 70대까지도 저도 제 환자 중에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이제 혈전증이나 유방암 이런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환자분들 중에는 그런 부작용을 다 이제 알고도 본인이 이제 사는 동안 좀 건강하고 좀 활기차게 살고 싶어서 호르몬제를 드시겠다. 그냥 그렇게 드시다가 안 좋으면 바로 끊겠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신데
예전에 봤던 분들 중에 제가 이제 75세 그 정도까지 끊기는 했는데 결국에 다른 데 가서 또 처방을 받아 드신다고 이제 환자분이 말씀을 해서 거의 80대까지 드시는 분들도 봤긴 했는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고 보통은 50대 정도는 좋다. 오히려 이익이 크다. 60대는 건강 상태에 따라 체크하면서 먹어야 된다. 70대는 가급적 조금 저는 줄일 거를 이제 끊을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네요. 안젤릭 복용 6개월인데 아직도 달마다 5일 정도 피가 보여요. 양은 많지 않고요. 언제까지 출혈이 보일까요? 또 다른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 안젤릭 복용이 이제 6개월이면 처음에 이제 아마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호르몬을 복용하기 전에 처음 초기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무슨 검사를 하게 되냐면 산부인과 기본 검사인 자궁 경부 암 검사랑 산부인과 초음파 자궁하고 자궁 내막 난소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방 체크하고 골밀도 체크하고 혈액 검사에서 약이 대사하기에 적절한 이런 검사 등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건 금기니까 안 되고 그런 게 이제 없는지 다 조사를 다 하게 되는데 초반에 이제 그런 검사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출혈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호르몬을 복용하시고 한 3, 4개월 정도는 출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좀 있어도 기다리면 좀 보통은 돼요. 근데 이제 달마다 5일 정도 보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생리처럼 일정하게 하는 것 같아서 약간은 어쩌면 이게 이제 완전히 폐경이 되기 전에 호르몬제를 드셨을 경우에도 이럴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지속된다면 호르몬제를 좀 끊어보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면 저희가 자궁 내막 검사를 해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한 2, 3개월 정도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그래도 6개월 동안 계속 그렇다면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좀 검사들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검사해보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그렇다면 좀 호르몬제는 쭉 복용하셔도 되고 그래도 불편하다면 호르몬제를 바꿔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사실 이거 오는 거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직접 강의하거나 환자를 보는 거는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강의를 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고 혼자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좀 뭔가 되게 어색할 것 같아서 좀 되게 좀 재밌게 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되게 지겨운 강의가 됐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환자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많은 좀 의사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환자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은 이제 100세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이 흔히 그나마 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100세가 아니고 우리가 뭐 예전 같으면야 호르몬이 크게 필요가 없는 세대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50은 너무 젊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체크해서 호르몬을 복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초창기에 특히 폐경될 때쯤부터 바로 호르몬을 시작하셔서 가급적 부작용이 적게 특히 우리가 여성의 노화를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여성의 노화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는데 가장 많은 급격한 계단이 바로 이렇게 폐경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급격한 계단에 우리가 받침돌 하나 주는 게 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오히려 이제 호르몬을 드셔야 될 분은 자꾸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다고 이제 끊으려고 하시고 호르몬을 이제 끊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계속 드시려고 하시고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이분은 드시면 굉장히 한 5년이라도 드시면 좋을 텐데 그런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전문가가 저희인데 때로는 이제 주변 사람 아마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섣불리 보시면 당연히 겁이 날 수 있고 워낙에 유방암이 우리나라에서 많아서 사실 그것 때문에 대부분은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사실 유방암 무섭죠. 그런데 좀 엄밀히 말하면 호르몬을 먹어서 유방암이 생기는 건 아니고 유방암이 생길 사람은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유방암이 생기면 먹으면 안 되니까 체크하면서 호르몬을 드신다면 실제로는
만약에 100개 중에 99개는 얻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호르몬을 못 드시는 분이라면 다른 뭐 천연 호르몬제나 이런 것들을 드실 수 있겠지만 그런 금기 사항이 아니라면 가급적 빨리 호르몬을 드셔서 적기에 호르몬을 드시는 거를 반드시 추천하고 그렇게 하셔서 많은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좀 원활하게 이렇게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